그렇습니다. 영원한 디바 현미 잠들다입니다. 1962년 밤안개라는 노래로 데뷔했던 원로 가수 현미 선생. 진짜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현미 선생 지금 노래 나오고 있네요. 돌아가셨다는 그 연합뉴스 속보가 떠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네, 평안남도 평양에서 8남매 가운데 셋째로 태어나서 이후에 미 8군 무대를 통해서 연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가수로 불리면서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오전 향년 85세 나이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9시 37분쯤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팬클럽 회장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파악을 하지 않아서요. 이 숙환으로 별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저희 제작진 중에서도 지난해 한 연말까지만 해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또 현미 선생을 직접 인터뷰하셨다는 분도 계셨는데 이렇게 또 한 시대가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들 또 지인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그러게요. 고령이긴 하지만 워낙 정정하셨던 편이라서 갑작스러운 비보에 많이들 놀랐고 또 가족들 중에 두 아들은 미국에 머물고 있다가 급격히 이제 귀국길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가수분들 배우 한상진 씨는 또 조카고요. 가까이 지냈던 많은 동료 선후배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훈이 씨 같은 경우는 50여 년을 친막내처럼 아껴줬다라고 하고 혜은이 씨도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다라는 그런 추모의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너무나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아무튼 정말 고인이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거짓 신고자의 최후입니다. 자, 경찰서로 걸려온 황당한 신고 전화. 무슨 내용이었는지 잠깐 듣고 가시죠. 긴급신고 112입니다. 네, 제가 그 강간을 당해가지고 지금 선생님께서 강간을 당하고 계신다고요? 네, 강간을 당했어요. 지금 위치가 어디세요? 나 제주도. 네, 지금 제주도에 계신다고요? 제주도인데 거짓말인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강간 자체가 없었어요? 별일 없었어. 그냥 강간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는 강간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예예. 거짓 신고했다는 뜻이고. 그냥 같이 하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왜 강간 안 당했는데 강간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왜 순찰차 내려온 거 알아요? 예? 응. 강간 진짜 피해 당할까 봐 내려놨어요. 그냥 어디서 먹었어. 이거 아마 재판 받으면 6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예? 예? 근데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받아봐야 알아. 진짜 아무리 만취했어도 그 취기를 번쩍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건 역시 돈입니다. 60만 원. 자, 그런데 거짓 신고한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찾은 거예요? 네, 일단 지난달 14일인데요. 충남 천안에서 저 남성이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경찰 4대가 출동을 했지만 정확한 위치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계속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연락이 됐는데 자신이 제주도에 있다고 하는 등 연신 장난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경찰이 남성의 신고 이력을 보고 그 이전에도 신고로 출동한 기록이 있어서 그 주소지로 찾아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요, 반성은커녕 되레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 신고 인정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없던 걸로 하자,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아이고, 나이도 먹을 만큼 드신 분이. 자, 이런 장난 전화로 남 골려먹고 키득키득대던 거 그거 다 옛날 얘기거든요. 이게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냥 단순한 장난 전화가 아니고요. 경찰 병력이 출동을 했고 그것도 4대나. 순찰차 4대나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이 터질 때 제가 가끔 그 강남의 고속터미널에 보면 예. 경찰이 이렇게 뛰려고 하는데 어떤 전화기를 들고 웃으면서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그런 광고 팜플렛이 있어요. 진짜. 여기서 지금 만약에 저 사람이 장난 전화해서 저기 출동했을 때 주변에 강력 범죄가 발생했으면 어떡하죠? 못 가는 나갑니다.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일단 이 사람 아까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네, 그러고 깜짝 놀랐는데 예.
일단은 이 사건은 즉심으로 직결심판으로 회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허위 신고나 거짓 신고 같은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데 더 나아가면 이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도가 중하면 이렇게 많은 병력이 출동하거나 많은 비용이 소모될 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정말 따끔하게 하려면 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화가 납니다. 맞습니다. 금융치료 60만 원은 좀 약해요. 자, 다음 뉴스로 가볼게요. 갑자기 본인 위로 쾅입니다. 자, 이번에도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지하차도 가고 있는데 앞차가 비상등을 켜요. 자, 이때 갑자기 남자가 출연합니다. 하하, 저 남자를 피해서 가는 차들. 자, 그런데 그때 불박차가 빵 울리니까 어이구야, 본인 위로 들어 눕습니다, 지금. 아, 야, 나 배째 이러면서. 자, 또 한 번 이번에는 엉덩이째 올려서 들어 눕기 신고. 자, 이대로 가는가 싶었는데 차가 움직이니까 말이죠. 자, 지금 가고 있는데 다시 발로 쾅 박아버리고 아예 본인 위로 저렇게 그냥 올라타가지고 쿵쾅쿵쾅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제보해주신 가족분, 여성분이셨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전해주시죠. 이게 지난달 26일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이 새벽 2시 20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간에 지하차도가 왜 막힐까요? 이게 제보하신 분이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들이 서행을 해서 본인도 천천히 운전을 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있었는데 보니까 저 남성이 저렇게 차도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제보자분의 말씀으로는 자신이 여성인 걸 확인하더니 갑자기 저 남자가 저렇게 본인 집으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뭐 술에 만취한 것 같지도 않고 걷는 거는 멀쩡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오기 전에 이미 지금 도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직 못 잡고 있다고 하는군요. 하하, 이런.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도로 주행 중인 차량. 자, 그런데 앞에 저 사람 뭐죠? 여성입니다. 자, 슬금슬금 차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퍽 부딪히고는 휴대전화 꺼내서 뭐 할까요? 설마 제발 그것만은 그렇습니다. 셀카를 찍습니다. 저 상황에서. 자, 아니, 백 변호사. 네. 정말이지 세상은 넓고 아. 석동은 많다는 옛 성현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야,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일이네요. 한 여성이 지금 보니까 서행 중인 저 불박차 위에 본인 위에 올라온 다음에 저렇게 셀카를 찍고 있는 황당한 사건인데요. 이게 블러를 쳐놔서 그 셀카를 찍는 모습인지 잘 분간이 안 가실 텐데. 휴대폰 보니까 카메라 그게 켜져 있는 걸 보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주가 당연히 너무 황당하니까 차에 내렸겠죠. 내려서 여성 상태 확인하니까 뭐 당연히 저 여성 완전히 만취 상태였습니다. 하하. 근데 저 여성이 차 저렇게 셀카 찍기 전에 운전석을 보는 거잖아요. 불박 렌즈를 보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살피는 모습 보였다고 해요. 예. 저는 정말 그 아예 인사불성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찍히면 문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한번 쳐다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하. 그러더니 또 나중에 블랙박스인지 한번 확인하고 차주한테 신고하지 말고 가라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여성이 막 쾅 하고 떨어진 건 아니어서 뭐 차가 찌그러지거나 긁힌 건 없는데 좀 억울한 일이 혹시나 생길까 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저 때 출근 시간대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언제 출근 시간 때면 아침일 텐데 몇 시까지 술을 먹길래 저런 아이고.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혹시라도 본인이 블랙박스가 차량에 없었으면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또 저 여성이 술만 먹으면 저럴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은 침묵 시위 중입니다. 자, 어떤 사연일까요? 네, 자신과 크게 말싸움을 한 뒤에 3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 아내의 사연인데요. 일단 싸움의 발단은 시댁 용돈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말싸움이 커지면서 그동안 묵혀놨던 모든 사안들이 다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각방을 쓰는 등 결국 이 냉전이 사흘 동안 이어졌는데 그 사흘째 되는 날에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내는 먼저 밥 먹을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해의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도 하지 마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의 이런 행동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내가 화도 내고 달래도 보고 부부 상담도 가자고 하고 적극적으로 좀 갈등을 풀려고 해봤는데 남편은 이마저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단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 아내는 이렇게 기분 상하면 몇 주씩 말 안 하는 남편이 정말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진짜 왜 이렇게 자꾸 생긴 대로 놀아? 나랑 말 안 할 거야? 평생 말 안 할 거야? 도망가지 말고 얘기해서 풀자고. 그리고 와이프가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면 남자가 못 이기는 척 잡아야지. 네가 토라지니 동그라미. 오. 야, 아, 이자연 기자. 네.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네, 저 사실 들 타이밍을 놓쳤는데. 들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야, 선영아. X. 좋습니다. 자, 우리 양 변호사님. 백성문 정말 인간이 정말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저러면요 진짜 지켜보는 사람은요 이 고문이에요 고문. 그렇습니다. 아니 차라리 집을 나가고 말지 저렇게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있어요. 상담을 진짜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머, 이 얘기 내 얘기 아니야.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자, 교수님. 저게 이제 시댁 용돈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제 저렇게 문제가 됐는데 일단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말을 하지 않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거. 그리고 저것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저거는 이제 남편의 심리는 이렇죠. 본인이 말을 하지 않아서 결국 이 아내가 답답해서 먼저 말을 걸고 이제 이렇게 하면 속으로 이겼네 또 이겼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를 통제하는 일종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깊은 뜻이. 예, 저게 이제 상당히 조용하게 보이지만은 저건 심각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것도 습관이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 아내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커다란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남편이 저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된다. 가정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걸 갖다가 만약에 아내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방송을 보시고 빨리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성문이 오빠. 저건 이혼의 지름길입니다. 진짜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어. 일단 이 남편의 심리는 어. 결국은 내가 이렇게 계속 말을 걸지 않고 대답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때 이런 일이 또 생길까 봐 아내가 일부러 져줄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라도. 안 그러면 또 말 안 하니까 들어가서.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같이 터져버리면 그다음부터 회복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편이 뭐 진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방송 보고 있다면 먼저 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기자 아니고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논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네. 야. 이게 이렇게 사람이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화가 났을 때 그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이 딱딱딱 정리가 되어서 그만큼 또 정리도 빨리 되고 빨리 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3주 넘게 이렇게 혼자서 깊이 고민하고 그래 내가 아내 말을 좀 들어봐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까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 봤는데 댓글 읽을까요, 그냥?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말씀 전해주세요. 그냥 예, 댓글 그걸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경ML님, 우리 집 남편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어휴 하셨고요. 미미님, 그냥 두세요. 알아서 풀려요. 제 경험상 이렇게 경험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윤덕님, 이게 무슨 고민인가요? 말 안 하면 편해요?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밥도 빨래도.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편하군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